강아지는 하루에 밥을 3번이나 4번 주고 성장하면 양을 늘리면서 횟수는 2회 정도로 줄입니다. 개의 목욕 주기는 피부와 털의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청결하고 건강한 피부와 털을 위해서 최소 3개월에 한 번은 해야 하며 2, 3주에 한 번이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목욕 후에는 반려견을 말끔히 닦고 제대로 마를 때까지 따뜻한 방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헤어 드라이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화상을 입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원하는 위치에 배변을 하였을 때 칭찬과 함께 간식을 주어서 반복 훈련합니다. 강아지와 산책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변을 담을 수 있는 봉투를 꼭 챙깁니다. 초등학생이 가장 기르고 싶은 동물 1위 강아지입니다. 오늘은 강아지를 3년 동안 키운 노하우와 경험과 지식을 전해주실 분을 모셔왔습니다. 바로 제이님입니다. 자, 우리 제이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반려견을 키우다 보면 아주 많은 역할이 필요하잖아요. 제이님은 집에서 반려견 키우기에서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주로 이제 강아지의 산책, 목욕, 배설물 치우는 것에 이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부분을 할 때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이제 이 강아지가 혼자 집에 있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이제 산책으로 풀어주는 것이 제일 좋은데, 이제 저는 밖에서 활동을 하고 들어온 다음이기 때문에 이제 좀 몸이 힘든 상태에서 이제 이 강아지도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하기 때문에 산책을 나가야 돼서, 이제 산책을 나갔다 온 다음에 또 오물이 발에 묻어있기 때문에 그걸 닦아줘야 돼서 이제 목욕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제가 이제 몸으로 해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들어보니까 반려견을 키운다는 건 정말 체력이 강해야 되겠네요. 와, 많이 힘들겠다. 즐겁게 하면 하겠지만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반려견을 한 번도 키워보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그 똥을 치워야 하잖아요. 그럼 그때 처음 치웠을 때 느낌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강아지를 처음 데려왔을 때 이제 배설물이 있을 때 막 거부감이 든다는 분들도 계셨지만, 저는 딱히 그런 거부감이 들지 않아서 그냥 되게 칭찬을 많이 해주면서 기분 좋게 치웠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와, 대단하시네요. 그 다음 질문입니다. 배변 훈련은 어떻게 시켰나요? 이제 이 아이가 처음 배변을 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이제 치워도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냄새를 맡고 다시 그곳에서 배설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거를 알게 돼서 처음 배설한 곳에 그 배변 패드를 두고, 이제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쌀 수 있게 한 다음에 이제 예방 접종을 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배변을 유도할 수 있는 액체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배변 패드 위에 뿌려주라고 하셔서 그거를 사서 배변 패드에 뿌려줬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실수를 잘 안 하고 그곳에서 싸서 그거를 계속 뿌려주면서 1년 정도 그렇게 했더니, 이제 그거 없어도 그 자리에서 배변을 보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제 배변 패드에 그
똥을 싸거나 오줌을 누면 막 폭풍 칭찬하면서 막 과자를 많이 줬더니 그렇게 이제 훈련이 더 잘 됐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네. 혹시 그거가 맞나요? 네, 그렇게 하는 게 더 빠르게 배변 훈련이 되겠더라고요. 아, 혹시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 말고도 또 우리 5학년 어린이들이 알아야 하는 그런 또 좋은 경험이나 팁이 있을까요? 아, 팁이라면 팁인데 이제 이 아이가 배변 패드에 이제 오줌을 쌀 땐 안 그렇지만 똥을 싸면 이제 그 자리에 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두 번 뭐라 했지? 오줌을나 똥을 싸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이제 배변을 하게 돼요. 그러면 개나 강아지도 결국은 그 똥이 있는 패드에 또 가고 싶진 않은 거네요. 네네네. 예. 그래서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싸지 않고 다른 데로 가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그 강아지가 패드 위에 똥을 딱 쌌을 때 부지런히 빨리 네. 치워져야지 네. 그 자리에 또 가서 네.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되게 중요한 팁이네요. 반려견을 키우려면 산책도 시켜야죠. 네. 똥도 계속 치워줘야 되죠. 목욕도 해야 되고 산책 갔다 와서 발도 씻어줘야 되고 진짜 부지런해야 되겠네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강아지를 키우면서 어느 때 가장 행복했나요? 제일 행복했던 순간은 이제 저희 집은 이제 비밀번호를 눌러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순간에 이제 제가 왔다는 걸 알고 이렇게 막 뛰어와서 빨리 문을 열으라고 긁을 때가 항상 긁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되게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딱 문을 열자마자 완전 뛰면서 이렇게 반길 때가 정말 귀엽고 이제 침대에서 이제 자려고 누우면 이제 항상 자기도 같이 자자고 침대에 올라와서 이렇게 파고들면서 자는 게 진짜 항상 귀여웠어요. 저도 아까 전에 들어왔을 때 엄청 점프하면서 반겨줬는데 되게 행복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반려견을 키우면서 언제가 가장 힘들었나요? 이제 이 강아지가 물려고 하는 게 있어서 이제 항상 자기가 싫어하는 걸 할 때마다 물려고 하는데 이제 저희 강아지는 뭐 빗질을 싫어해서 빗질을 할 때나 뭐 자기가 먹고 싶은 게 있어서 그거를 가져갔는데 이제 먹으면 안 되는 거라 저희가 이걸 가져오려고 할 때 항상 물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물려고 하는 거를 이제 하면 안 돼서 이제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그 훈련을 시키는 것도 되게 이렇게 부드럽게 가지 않고 굴곡이 많아서 항상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질문은요. 반려견을 키울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이제 강아지들이 이제 다 같은 강아지라고 포함해서 말하긴 하지만 이제 강아지들 중에서도 종이 다른데 이제 그 종의 특성에 따라서 조심해야 될 걸 알아보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 강아지는 이제 푸들이라서 이제 푸들이 점프력도 좋고 점프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이제 발에 탈구가 오지 않도록 해주는 탈구가 오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해줄 방법은 뭐 발바닥에 이제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는 그 고체밤 이런 걸 발라주거나 이제 땅바닥이 미끄러지지 말라고 해주는 이런 스프레이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뿌려주거나 해서 이제 탈구를 방지해줘야 되고 뭐 이제 강아지도 이빨이 있어서 이제 충치가 생기거나 치석이 쌓여요. 그래서 이제 뭐 인터넷이나 뭐 아니면 그 강아지 용품 샵 그런 데 가서 이제 치약이랑 칫솔을 구매해서 이제 저희랑 똑같이 하루에 적어도 한 번씩은 이제 해줘야 돼요. 안 하면 이제 충치가 생겨서 저는 사실 처음에 이걸 몰라가지고 이제 조금 치석이 많이 쌓인 상태여가지고 이제 스케일링 같은 거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저희랑은 다르게 강아지 스케일링 비용이 엄청 10만 원 이렇게 돼서
너무 비싸서 양치를 어. 꼭 해줘야 되는 거. 아, 진짜 정말 중요하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 강아지 저희랑 또 다 이렇게 강아지는 건강 검진을 해줘야 되는 게 너무 비싸서 이제 그 인터넷에 보면 이제 소변 검사 키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서 한 달마다 이렇게 검사를 해주고 이제 강아지는 아프다는 거를 표현을 하지만 저희는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1년마다 건강 검진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와, 진짜 너무 중요한 정보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하기 전에 공부를 조금 했는데요. 초등학생 아이들이 뭐 어른들 중에서도 몇 명 그러시는데 이제 강아지를 보면 막 귀여우니까 막 안아주고 싶고 만지고 싶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네. 대부분 이제 강아지들이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강아지 같은 경우에 이제 막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건 괜찮지만 갑자기 확 튀어나와서 너무 귀엽다 이러면서 이렇게 달려오는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줄 알고 무서워서 이렇게 도망가거나 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남의 강아지를 이렇게 보러 가거나 할 때는 이제 조심히 천천히 가거나 아니면 되도록이면 이제 피하거나 하면 이제 뭐 그렇게 막 애들이 무서워하지 않고 먼저 다가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만져도. 네네네. 네. 그리고 주인, 보호자, 주인에게 허락을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네. 먼저 허락을 받고 가시는 게 제일 좋긴 하죠.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반려견을 키우고 싶어 하는 초등학생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나요? 먼저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올 때 유기견 보호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이제 유기견들만 모아서 보호를 해주는 센터이기 때문에 이제 상처를 받은 아이들도 있고 이제 버려진 아이들도 있어서 그런 아이들을 데려와서 다시 사랑으로 보살펴주는 것을 되게 저는 추천하고 그리고 이제 고마워. 엄마 얘기 들어보자.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엄마 얘기 들어보자. 엄마 얘기 들어보자. 요즘에 이제 반려견을 키우고 싶어서 키우기만 하면 이제 애들이 뭐 알아서 한다거나 뭐 너무 귀여워서 그냥 뭐 찾아보지 않고 아이들을 데려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경우 중에 아이들을 데려왔는데 내가 생각한 것과 너무 다르다고 이제 길이나 산에 버리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은 또 뭐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자신이 이 강아지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이제 잘 키울 수 있고 얘를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분들께서만 이제 강아지를 입양하셔서 이제 강아지를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여러분, 우리 아까부터 이제 제이님의 반려견이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출연했다 안 나왔다 이렇게 했었는데요. 우리 반려견 이름이 뭔가요? 저희 반려견의 이름은 부리입니다. 오늘 부리와 그리고 부리의 주인이신 제이님 만나서 좋은 이야기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코
네.